자, 이 시간은 제4장 선형 상미분방정식의 거듭제곱 급수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장에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원래 상미분방정식은 계산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아주 간단한 형태의 상미분방정식을 우리가 계산을 했는데, 앞에 이제 개수가 상수인 선형 상미분방정식을 했고, 또 아주 특별한 형태의 선형 상미분방정식을 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이제 선형 상미분방정식에서 이제 좀 복잡한 형태가 나왔을 때 우리가 거듭제곱 급수를 이용해서 거듭제곱 급수회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거듭제곱 급수, 이번 시간에는 거듭제곱 급수의 정의와 그 성질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거듭제곱 급수는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다항함수를 살펴보죠. 우리가 자 A, C0, C1부터 Cn, 이게 상수일 때, 실수 상수일 때 우리가 Px, 이것은 C0 더하기 C1 x-a의 1제곱 더하기 C2 x-a의 2제곱 쭉쭉쭉 해서 Cn a x-a의 n제곱. 자, 이게 이제 Cn이 0이 아니면 이게 n차 다항함수죠. n차 다항함수인데 우리가 개수를 그냥 x로 안 하고 a를 중심으로 해서 x-a, x-a 제곱 등등등 해서 x-a의 n제곱으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이게 다항함수인데 이것의 이제 극한 형태로 거듭제곱 급수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 a, C0, C1, C2 쭉쭉쭉 나가서 이게 실수 상수입니다. 그럴 때 자, 기호로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cn 곱하기 x-a의 n제곱 이렇게 쓰겠는데, 이것은 상수항이 C0 더하기 자, C1 x-a의 1제곱 더하기 C2 x-a의 2제곱 쭉 이렇게 쓴 거, 이것을 우리가 중심이 A인 거듭제곱 급수라고 부르겠습니다. 급수. 거듭제곱 급수를 또는 몇 급수라고도 많이 하죠. 몇 급수라고 하는데 한글로는 거듭제곱 급수로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앞에 n이 0부터 n까지 cn x-a의 n제곱, 이거는 c0 더하기 c1 x-a의 1제곱부터 쭉쭉 해서 cn x-a의 n제곱. 자,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을 앞에 거듭제곱 급수 n은 0부터 무한대 cn x-a의 n제곱, 이 거듭제곱 급수 이것의 n번째 부분합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제곱 급수를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죠. 거듭제곱 급수의 보기를 보면 이렇게 1 더하기 x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x의 3승 뭐 이런 걸 볼 수가 있겠죠. 이게 1-x분의 1과 같은데 전체에서 같은 건 아니고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을 때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이 거듭 제곱수는 위에서 정의를 했는데 우선 이 거듭 제곱수는 우선 형식적인 정의입니다. 위에 형식적인 정의인데 우리가 이 거듭 제곱수는 이제 이 x 대신에 어떤 실수값을 넣었을 때 저 주어진 거듭 제곱수가 어떤 유한한 의미의 값을 가져야 의미가 있는 거지 그게 뭐 발산을 하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 제곱수가 의미가 있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거듭 제곱수의 수렴과 발산의 정의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 제곱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cn x-a n 제곱 이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중심이 a인 거듭 제곱수죠. 그리고 x0은 어떤 실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호로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cn x0 빼기 a의 n제곱 이게 l이다 이렇게 하겠는데 이거는 말로 거듭제급수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cn x-a n 이 거듭제급수 이것이 x가 x0에서 l로 수렴한다 라고 읽습니다. 이렇게 읽는데 그런데 이것의 정의는 이 거듭제급수 값이 점점점 l에 가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의는 바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부분합 n이 0부터 n까지 이 부분합이 l로 수렴함을 우리가 정의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극한이 존재하지 않으면 극한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cn x 0 빼기 a에 이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거듭제급수는 수렴한다고 안 하고 발산한다고 하죠.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cn x-a n 이것은 x는 x0에서 발산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 거듭제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거듭제급수 1 더하기 x 더하기 x의 제곱 x의 세제곱 이거 있는데 이것은 구간 마이너스 1부터 1에 놓인 실수에서 이거 수렴합니다. 앞에서 그 수렴을 보일 수가 있는데 이게 1 더하기 x 더하기 x의 제곱 이게 1-x로 수렴을 함을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 이게 수렴합니다. 그런데 이제 x가 1일 때 보면 이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쭉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무한대죠.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이게 1 빼기 1 그 다음에 음의 1의 제곱이니까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1 이게 이 부분합이 여기서는 0이고 여기서는 1 되고 여기서는 다시 0이고 여기서는 1 되고 이렇게 쭉 되니까 이것은 0과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니까 수렴하지 않죠. 그래서 이건 진동하면서 이건 발산합니다. 그래서 저 거듭제곱수는 1이나 마이너스 1에서 발산하죠. 수렴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거듭적 급수를 할 때 수렴을 할 때 수렴보다 좀 더 강한 것을 따질 수가 있는데, 이 거듭적 급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자, 이것이 x는 x0 여기에서 절대 수렴한다. 수렴보다 더 강한 조건인데, 수렴한다의 정의는 이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아니 캐피탈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cn x-a의 n제곱. 자, 이게 이 극한이 존재하면 우리가 수렴한다고 그러는데, 절대 수렴은 각 항을 절대값을 씌운 거. 그래서 이 극한이 존재하면 우리가 이 거듭적 급수는 x0에서 절대 수렴한다고 합니다. 자, 이 거듭적 급수가 수렴한다는 것과 절대 수렴한다는 것을 한번 보면, 만약에 수직선상에서 이게 0이 있고, 자, 어떤 수열이 L로 수렴하면, 이 수열이 L로 수렴하면 이게 cn x0 빼기 a의 n제곱, 이게 L로 수렴한다면 x가 x0일 때, 지금 이 말이죠. 이 말의 의미는, 자, 이거는 첫 항이 c0이고 두 번째 항이 c1 x0 빼기 a죠. 그 다음에 이거 0번째라고 하고 이거 1번째라고 하겠습니다. 2번째가 c2 x0 빼기 a의 제곱, 이렇게 나가는데, 자, 이것을 그래프에서 보면 가령 이런 거죠. 자, 여기서, 자, 여기 이게 c0이 이렇게 되고, 또 여기서 뭐 이만큼, 지금 이만큼이 c1 x0 빼기 a의 1제곱 이렇게 되고, 만약에 이렇게 갔다, 이거는 이제 음수인데 이게 c2 x0 빼기 a의 제곱 이렇게 됐다. 또 이만큼 더 갔다, c3 x 빼기 a의 세제곱. 그래서 이것들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갈 때, 양수이면 오른쪽으로 가고 음수이면 왼쪽으로 가고, 이게 점점 더해졌을 때 뭐 최종적으로 이제 L로 수렴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거듭적 급수가 L로 수렴한다는 것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절대 수렴한다는 것은 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n이 0부터 n까지 cn x0 빼기 a의 n제곱, 이게 절대값이 수렴하는 거니까, 이것은 위에서 이 더할 때 이것들이 점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L 값으로 이렇게 수렴하는데, 얘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이것을 어떤 것의 움직임이라고 봤을 때 그 움직인 총 길이, 움직인 총 길이가 되겠죠. 이게 그러면은 위에 움직이는 것을 끈으로 봤을 때 끈의 총 길이가 L 유한이면, 그러면 위에 이제 총 길이를 안 따지고 이게 왔다 갔다 했을 때 어느 L 점으로 가야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거듭적 급수가 이렇게 있는데, 자, x0에서 여기서 이게 x0에서 절대 수렴하면 반드시 수렴해야 됩니다.
위에서 총 길이가 유한이면 반드시 어떤 L 값에 다가가야 되죠. 그러나 그 역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렴한다고 해서 절대 수렴하는 건 아니죠.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절대 수렴하는 것은 수렴이면서 절대 수렴하니까 될 수도 있지만, 수렴한다고 해서 절대 수렴인 것은 아니다. 수렴하지만 절대 수렴하지 않는 게 있죠. 이 움직인 게 우리가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쭉쭉쭉 해서 이거는 무한대입니다. 근데 위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 움직인 거리가 1,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돼 있으면은 절대 수렴하지 않죠. 그러나 이게 왔다 갔다 부호를 바꾸면서 왔다 갔다 하면은 그거는 수렴하죠. 그래서 이 예를 해서 절대 수렴하지만 절대 수렴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거듭제 급수의 수렴성을 한번 생각을 해 봐야겠는데, 우리가 거듭제 급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cn x 빼기 a의 n제곱, 이렇게 중심이 a인 거듭제 급수죠. 이게 있으면 이거는 이 중심에서 x가 x0에서 이 거듭제 급수는 x가 x0이 아니라 중심 a에서 거듭제곱 급수는 수렴하죠. 그리고 그 수렴값은 여기가 x 대신 a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an, 이걸 하면은 이거는 뭐예요? c의 0 더하기 c1 곱하기 0 더하기 c2 곱하기 0의 제곱 쭉 이렇게 되니까 0번째 항 상수항만 c0으로 살아남고 나머지 항들은 값이 0이 됩니다. 그래서 다 없어지고 c0이 되죠. 그래서 모든 거듭제 급수는 중심에서 수렴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당연한데, 그런데 이제 거듭제 급수는 아주 중요한 성질이 있습니다. 이 수렴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성질. 이 정리가 뭐냐면, 자, 이게 거듭제 급수가 주어져 있다.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cn x-a n제곱. 그래서 중심이 a인 거듭제 급수입니다. 근데 x0은 이것은 a가 아닌 어떤 실수라고 합시다. 그러면 만약 x0에서 x가 x0에서 이 거듭제 급수가 수렴하면, 그러면 x1에서 a까지 그 거리가 x0에서 a까지 거리보다 더 작은 이것인 모든 x가 x1, 여기에서 이 거듭제 급수는 거듭제곱 급수는 절대 수렴합니다. 자, 이런 성질이 있는데,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그 수렴 정의역에서 한번 저 말의 의미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어떤 중심 A가 있죠. 그런데 조건, 자, x0이 a가 아닌 어떤 점, 이게 x0이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근데 조건이 x0에서 이 거듭제 급수가 수렴하면, 이 점에서 수렴하면, 그러면 이 조건 x0에서 a까지 거리가 x1에서 a까지 거리가 x0에서 a까지 거리보다 작은 곳에 놓여 있는 거. 이 거리가 이거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바로 이거죠.
자, 여기가 a 더하기 이제 x형 빼기 a 이 거리고, 여기가 a 빼기 x형에서 a까지 거리죠. 그래서 x1이 이 사이에 놓여 있으면, x1이 이 사이에 이렇게 놓여 있으면, 그러면 x1에서 어떻게 한다? 모든 여 사이에 놓여 있는 모든 x1에서 이 거듭적 급수는 절대 수렴합니다. 이게 이제 거듭적 급수의 아주 중요한 성질인데, 뭐 증명도 그렇게 어렵지 않죠. 한번 증명을 한번 보면, 자, 가정이 뭐냐면, 자, x는 x0에서 이 거듭적 급수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cn x-a의 n제곱, 이것이 수렴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니까 x0이니까 그냥 여기 x, 이것이 수렴한다고 가정합시다. 이게 이 급수가 수렴을 하려면, 그러면 이 항들은 n이 이렇게 커질수록 점점 0으로 가까워져야 되죠. 0으로, 이 항들이 0으로 가까이 가지 않으면 이 급수가 수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항들이 0으로 가니까, 그러면 이제 충분히 큰, 자, n을 충분히 크게 잡을 건데, 이 대문자 n을 충분히 잡을 건데, 그것보다 그 뒤에 나오는 n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이게 cn x0 빼기 a의 n제곱, 이것의 절대값이 우리가 그냥 1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1보다 더 작게 되는 이것인 자연수 n이 존재합니다. 저 거듭적 급수가 x0에서 수렴하니까 이 그 급수의 끝부분이 굉장히 작아야 되죠. 0으로 가야 되니까 충분히 큰 그 n에 대해서 이 끝부분이 0으로 가야 되니까 이건 1보다 작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뭘 보여야 되냐면, 이렇게 수렴할 때 처조건 x1이 무슨 조건이냐면 a까지의 거리가 저것보다 더 작은 거, 처조건이면, 만약에 그러면 x1 빼기 a, 그러니까 x1에서 a까지 거리가 x0 빼기 a보다 더 작은 이것인 임의의 상수 x1을 고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의 조건에서 이제 이 소문자 n이 대문자 n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걸 좀 식을 좀 이걸 써야 되니까, 위에서 자 cn x1 빼기 a의 n제곱, 이것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의 절대값을 보면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죠. cn x0 빼기 a의 n제곱의 절대값 곱하기 x0 빼기 a 분의 x1 빼기 a, 이것의 n제곱라고 쓸 수 있죠. 자, 그런데 자, 이 부분이 1보다 더 작으니까 이거는 x0 빼기 a 분의 x1 빼기 a의 절대값, 이게 이제 상수인데, 고정을 했으니까 이게 상수인데 이게 1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이게 1보다 더 작은 상수죠. n제곱보다 작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 이 부분이 1보다 더 작은 상수니까 우리가 기하급수에서 그 n부터 무한대까지 1보다 더 작은 것의 그 기하급수,
x0 빼기 a, x1 빼기 a, 이게 상수입니다. 1보다 작은 상수. 자, 이 기하급수가 수렴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죠? 이것이 수렴함으로, 자, 우리가 그 급수 비교 판정법에서 이것보다는 이게 더 작습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 것의 급수, 이게 수렴함으로 비교 판정법에 따라서 이 급수 n부터 무한대까지 이쪽 급수 cn x1 빼기 a의 n제곱의 절대값, 이것이 수렴합니다. 저게 수렴하니까 이제 시작을 저기는 대문자 n부터 시작했는데 앞에 이제 유한계를 더해도 뭐 저 수렴성이 변함이 없죠. 따라서 유한계를 더한 거,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 cn x1 빼기 a의 n제곱의 절대값, 이것도 당연히 수렴합니다. 그래서 증명이 됐죠. 이 거듭제 값의 항들을 절대값 씌운 게 수렴하죠. 임의의 실수 x1을 고정을 했더니 이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정리인데, 여기서 한번 다시 보면 거듭제 값수가 있으면 x0이 a가 아닌 실수일 때, 이 그림 실수일 때 우리가 이 조건이 성립하는 x1, 이 조건이라는 것은 바로 이 영역에 속하는 모든 x1에서 거듭제 값수는 절대 수렴합니다. 어떠면 x0에서 수렴하면, 여기서 수렴하면, 그럼 그 사이에 놓인 데서 다 절대 수렴합니다. 자, 이 정리를 이렇게 이제 다른 정리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이게 cn x-a의 n, 이게 중심이 a인 거듭제 값수죠. 그 다음에 x0은 어떤 실수라면, 만약에 자, x는 x0에서 이 거듭제 값수가 발산하면, 이것이 발산하면, 그러면 x0에서 a까지 거리보다 더 거리가, a까지 거리가 더 큰 이것인 모든 x1에서 이 거듭제 값수는 이것은 발산합니다. 그림으로 보면은 중심이 a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x0에서 발산하면, 근데 이 중심에서는 항상 수렴하니까 x0이 중심은 아닙니다. 자, 여기서 이 x0에서 이게 발산을 하면 그 조건, 이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게 아니라 여기 이것의 바깥 부분으로 와야 되죠. 저 조건이라는 것은 이 바깥, 자, 이 부분 여기 이 거리는 x0 빼기 a의 크기입니다. 여기는 x0에서 a까지 그 거리죠. 그래서 a보다 저 거리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x1,
여기에 대해서 발산해야 된다. 발산해야 된다. x0에서 발산하면 x1에서도 발산해야 된다. 왜냐하면 만약에 x1에서 발산하지 않고 수렴하면, 이게 발산하지 않고 여기서 수렴하면, 그러면 앞에 정리에서 x0에서 절대 수렴해야 됩니다. 근데 조건이 x0에서 발산하죠. 그러니까 x1에서 수렴하면 안 되죠. 발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산하면 그것보다 더 먼 곳에서 발산해야 된다. 앞에서는 수렴하면 그것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는 절대 수렴해야 된다고 있고, 여기서는 발산하면 그것보다 더 먼 점은 발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리와 다른 정리를 이용을 하면 다음 아주 중요한 것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거듭적 급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임의의 거듭적 급수죠. 이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서 하나만 참이다. 하나만 참이고, 뭐냐면 이 중심에서만, A에서만 이 거듭적 급수가 수렴한다. 이것이 수렴한다. 이 말은 이제 중심이 아닌 모든 점에서는 발산한다는 말이죠. 만약에 이렇게 되거나, 이 거듭적 급수는 이렇게 되거나, 또는 모든 실수에서 이거는 수렴한다. 자, 중심에서는 항상 수렴합니다. 그래서 가번은 중심에서만 수렴하고 중심이 아닌 점에서는 발산한다. 그렇게 수가 있고, 나번은 모든 실수에서 수렴한다.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있고, 다번이 이제 마지막인데, 가번도 아니고 나번도 아니면, 가번도 아니고 나번도 아닌 것은, 가번은 중심에서만 수렴하니까 중심 이외의 점에서 수렴하는 점이 있거나, 가가 아니면 중심이 아닌 점에서 수렴하는 점이 있습니다. 나가 아니면 모든 실수에서 수렴한다니까, 그렇지 않고 발산하는 점이 존재하면, 그러면 다가 되는데, 다는 뭐냐면 어떤 상수 R이 존재합니다. 그 R이 뭐냐면 x1에서 A까지 거리가 R보다 작으면 이것인 모든 x1에서 이 거듭적 급수는, 이것은 절대 수렴하고 자, A에서까지 거리가 R보다 더 큰 X 이 점은 A에서 A까지 거리가 R보다 더 크면 이것인 모든 X2에서 이것은 발산하는 이것인 상수 R이 0보다 커야 되겠죠. 이것이 존재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다. 이 가번은 A, 여기서만 수렴하고 나머지 여기서는 다 이제 발산을 해야 된다. 발산. 오직 중심에서는 항상 수렴하죠. 중심에서만 수렴하고 나머지에서는 다 발산한다. 나번은 그렇지 않으면, 나번은 모든 점에서 다 수렴한다. 모든 점에서 다 수렴한다. 다번은, 그래서 나번은 모든 점에서 다 수렴한다.
가번은 한 점에서만 수렴한다. 답번은 어떤 R이 존재하는데 자 앞에 조건이 바로 A에서까지 그 거리입니다. 그래서 A까지 거리가 R보다 더 작은 이 구간에서는 절대 수렴함이 뭐 절대 수렴이죠. 이게 수렴을 빨간 것으로 했으니까 이 구간에서는 절대 수렴합니다. 이 구간에서는. 그리고 이 바깥 구간에서는 여기서는 발산하는 그런 R이 존재합니다. 자, 거듭적 급수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간을 우리가 수렴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수렴 구간이라고 부르는데 가번은 수렴 구간이 0이죠. 그래서 가번 같은 경우 우리는 그 다음에 이 R을 갖다가는 우리가 수렴 반지름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가번 같은 경우에는 수렴 반지름을 0으로 이렇게 놓습니다. 나번 같은 경우에는 수렴 반지름을 플러스 무한대 이렇게 놓고 다번 같은 경우에는 이 수렴이 상수인데 이게 어떤 무한대는 아니죠. 그다음에 0보다는 크죠. 그래서 이제 가나 다가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앞에 정리 때문에 그러는데 왜냐면 가령 중심이 A가 있는데 뭐 가번이 될 때는 저런 구간이고 나번이 될 때는 모든 점에서 수렴하면 뭐 R이 무한대입니다. 가와 나가 아니면 수렴하는 A가 아닌 점에서 수렴하는 게 존재하고 자 여기서 수렴한다고 합시다. 수렴하는 게 존재하고 나가 아니니까 어떤 발산하는 게 존재합니다. 여기서 x1에서 발산. 그러면 앞에 정리에 의해서 x0에서 수렴하면 그러면 이것보다 더 작은 A까지 거리가 더 작은 이 부분에서 다 절대 수렴하죠. x1에서 발산하면 그럼 앞에 정리에 의해서 자 이만큼 떨어져 있는 자 이것의 바깥 부분에서 다 발산합니다. 다 이 부분에서 다 발산하죠. 이 부분에서는 다 절대 수렴하고 그러면 결정되지 않은 게 이제 그 사이 구간인데 여기서 이제 한 점을 딱 잡으면 이 점이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점이 수렴하면 그러면 이 구간이 이렇게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또 다른 점을 잡고 만약에 이 점이 발산을 했으면 이게 발산을 했으면 그러면 자 여기가 이렇게 더 이제 커지는 거죠. 그래서 발산을 했으면 이게 더 이제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또 점을 택해서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점점점 그 간격이 좁아져서 결국은 여기가 결국은 어떤 R이 나와야 됩니다. 어떤 R로 점점점 가깝게 되는 그런 R이 존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가도 아니고 나도 아니면 저런 양의 실수 수렴 반지름 R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거듭적 급수의 아주 중요한 성질이죠. 우리가 앞에서 그 함수 그래프를 보면 자, 이 1-x 이 함수가
자, 이 거듭집 급수가 수렴 반지름이 1입니다. 중심이 0인 거에서. 그래서 x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을 때 이것과 이것이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가 1일 때 자, 이 함수가 x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1만큼 평행이동 시킨 건데, 그러니까 저 함수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y는 1 마이너스 x, y는 1 마이너스 x분의 1, 이 함수가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함수는 1을 제외한 곳에서 아주 잘 정의가 되는 함수입니다. 그런데 이 함수가 이 거듭집 급수랑 같은데, 그런데 이 거듭집 급수는 수렴 반지름이 1입니다. 지금 중심이 0이죠. 그건 수렴 반지름이 여기서 지금 이 부분이 수렴 반지름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집 급수는 이 부분에서만 이렇게 딱 수렴을 하고, 나머지 이 거듭집 급수는 이 부분에서만 이렇게 딱 수렴해서 이 함수와 같고, 나머지 바깥의 부분에서는 오른쪽에서는 이쪽에서는 이 무한대 값이 되죠. 이쪽에서는 진동으로 해서 아예 함수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듭집 급수의 아주 중요한 성질인데, 이 함수하고 이렇게 똑같은데, 그러니까 어느 수렴 구간에서는 완전히 같은데, 그걸 벗어나는 순간 거듭집 급수는 아예 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함수는 원래 이렇게 1을 제외한 모든 점에서 아주 잘 정의가 된 이 함수가 거듭집 급수에서는 이 수렴 반경에서만 비교를 할 수가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우리가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그리고 x0이 이제 어떤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자 f가 x0에서 해석적이라는 말을 이제 씁니다. 해석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x0 근방에서 f를 우리가 위처럼 거듭집 급수로 표현 가능할 때, 나타낼 수 있을 때 우리가 이거를 해석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듭집 급수는 미분과 적분을 그 정해진 구간에서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집 급수는 만약에 어떤 구간, 어떤 중심이 A니까 A 마이너스 R, A 플러스 R, 어떤 구간에서 자 fx가 거듭집 급수이면 이렇게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cn x 마이너스 a n제곱 이것이면 미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미분을 이 거듭집 급수의 항별 미분, 각 항을 미분을 하면 이게 n cn x 마이너스 a의 n 마이너스 1제곱이 되죠.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런데 여기가 n이 0일 때는 c0이 상수죠. 상수항을 미분하면 0이 되니까 상수항이 없어지니까 이제 이 0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n이 1부터 무한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항별 미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분도 할 수가 있습니다. fx, dx, 이 적분도 항별 적분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항별 적분은 x-a의 n 플러스 1, 그리고 이게 n 플러스 1분의 cn 이렇게 되죠. 그래서 n은 이제 적분할 때는 그 상수 없어지는 게 없으니까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되죠. 여기에 적분상수 c,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미분과 적분을 거듭제곱수는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각 항을 미분하고 항을 적분을 하면 됩니다. 또한 이제 거듭제곱수는 또 곱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됩니다. 여기서 시그마 어떤 구간에서 거듭제곱수가 주어져 있으면 an x a의 n 제곱 이 곱하기 bn x n 제곱 이렇게 하면 이게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이게 cn x a n 제곱이 되는데 이때 cn은 an b0 더하기 an-1 b1 더하기 an-2 b2 더하기 이렇게 쭉쭉 해서 a0 bn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왜냐면 우리가 중심 A를 빼고 그냥 간단히 하면 그냥 간단히 어차피 x로 하나 x-a로 하나 어차피 똑같으니까 자 a0 a1 x 더하기 a2 x의 제곱 뭐 a3 x의 3 제곱 이렇게 여기에다가 b0 더하기 b1 x 더하기 b2 x의 제곱 더하기 b3 x의 3승 쭉 이걸 곱하면 자 이거 상수항은 두 개 상수항끼리 곱하는 게 상수항이 되죠. 이게 C0이 되고 1차항은 1차항에다가 상수항 더 1차항을 다 묶어 놓으면 A1 B0 더하기 A0 B1 X 1차항이 이렇게 되죠. 이게 C1이 되죠. 2차항은 2차의 상수 1차의 1차 상수의 2차가 되니까 A2 B0 더하기 A1 B1 더하기 A2 B0 이게 X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위의 식이 성립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제곱수의 성질을 앞에서 좀 살펴봤는데 정리를 하면은 이 거듭제곱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수렴 반지름이었죠. 거듭제곱수 주어지면 이제 수렴성을 정의를 하면 수렴과 발산을 했을 때 이 정리 이 그림에서 x0에서 수렴하면 a 중심까지 거리가 더 작은 점에서는 절대 수렴합니다. 그 x0에서 발산하면 중심에서 먼 점에서는 발산하죠. 따라서 우리가 수렴 반지름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렴 반지름이 0인 경우는 중심에서만 수렴하는 경우 중심은 항상 수렴하죠. 수렴 반지름이 무한대인 경우는 모든 점에서 수렴하는 경우 두 경우가 아니면 어떤 수렴 반지름 R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심에서 거리가 R보다 작으면 절대 수렴하고 R보다 크면 발산을 하게 되는 R이 존재한다. 이게 거듭제곱수의 아주 중요한 성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함수와 거듭제곱수를 비교해 보면은 수렴 반경 안에서는 이게 완전히 똑같은데 바깥에서는 함수는 잘 정의가 되지만 거듭제곱수는 아예 정의 자체가 안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주 쓰이는 거듭제곱수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자 오른쪽에 함수가 주어져 있고 이 거듭제곱수가 주어져 있죠. 이 거듭제곱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가 테일러 전개를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중심이 0인 것에 테일러 전개를 한 건데 중심이 0인 경우에 테일러 급수 전개를 하면 이렇게 되죠. 이게 지금 이게 F0 더하기 F'0의 X 더하기 2팩토리얼 분의 F2'0 분의 X의 제곱 쭉 이렇게 되죠.
n번째는 n 팩토리얼 분의 f를 n번 미분한 거 0에서 x의 n제곱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게 다 중심이 a 0인 것을 한 경우고 저기에서 중심이 a이면 이 x 대신에 x-a로 바뀌면 되죠. 그 다음에 이 0 대신에 a점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테일러 급수 전개, 중심이 0일 때는 테일러 급수를 맥클로린 급수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중심이 0인 맥클로린 급수에 대해서 1-x분의 1 더하기 x분의 1 2의 x제곱 sin x 코사인 x sin cx 코시 x 로그 1 더하기 x 아크 탄젠트 x에 대한 거듭책 급수와 오른쪽은 이 급수의 수렴 구간을